손끝에서 피어나는 나의 힐링타임 크로셋. 안녕하세요. 8학년 이경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코바늘뜨개를 할 줄 아시나요? 할 줄 아신다면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뜨개질이란 것을 너무 하고 싶어 했습니다. 7학년에 이곳에 편입을 할 때 저는 수공예 시간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빨리 뜨개질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대바늘은 2학년, 코바늘은 2학년 때 배우는 것이었기에 저는 수업 시간에 뜨개질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2학기 수공예 CA에 들어간 저는 대바늘로 목도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대바늘을 하루 종일 대바느질을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신기해서 그 대바느질에 중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8학년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야 했던 작년 11월쯤 저는 크게 식물, 연극, 음악, 요리, 수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 주제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식물은 꽃꽂이, 연극은 대본을 쓰고 주인공을 만드는 것과 요리는 베이킹, 수공예는 뜨개질을 하려고 했지만 식물은 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대바느질 중독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뜨개질을 한다면 겨울방학 동안 신나게 뜨개질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요. 네. 저는 처음에 주변 분들께 코바늘 뜨개법을 배웠지만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는 항상 저 스스로 혼자 해낼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배우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 격리를 하게 돼서 더 이상 여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바늘 이시코로 기초 뜨개기법 정사각형을 떴습니다. 그래서 짧은 뜨기부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 순으로 정사각형을 떴는데요. 저는 짧은 뜨기를 맨 처음으로 떠서 틀린 것 하나 없이 뜨려고 하다 보니 짧은 뜨기를 정말 많이 풀었다 다시 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갈색, 이 연갈색의 편물은 제가 코바늘을 잡고 처음으로 뜬 편물인데요. 이거는 짧은 뜨기를 사용했습니다. 되게 오목하고 원래 네모나게 만들렸는데 세모 삼각형을 만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게 정리를 할 동안 만든 편물들인데 이게 짧은 뜨기, 긴 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입니다. 짧은 긴뜨기는 튼튼한 가방을 만들 때 그리고 긴뜨기는 느슨한 옷을 만들 때 뜨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쯤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책상에 앉기만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는 아직 주제도 정하지도 못했는데 애들은 이미 다 정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제 앞길을 어떠한 무거운 돌덩이가 턱 하고 막은 것 같아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학교도 나오기도 싫고 진짜 그랬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숙제와 학교 생활로도 스트레스가 많아 갑자기 숨이 턱 하고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장이 꼬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뜨개질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걱정들은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고 스르르 풀리고 그래서 그때가 좀 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힐링 타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초반에 그다지 많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 작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진행 중 2개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것이 여러 작품을 뜰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신자의 실로 그리다라는 전시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보고 저렇게 많은 작품을 낼 수 있을 만한 끈기를 가진 것과 정말 제목처럼 실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저도 코바늘로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네아 전시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옷과 인형의 집이 있었는데요. 인형의 집에는 여러 소품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전시회를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깊은 난이도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신자 선생님의 전시를 통해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들 중 도시락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도시락 주머니의 밑판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도 끝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코스가 맞지 않아 이상할 때 저는 어머니들께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께서는 여기서는 그냥 코를 늘리거나 줄여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고 풀고를 반복해서 그 도시락 주머니의 밑판은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엄청난 수십 번을 풀었다 떴다를 반복한 밑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뜨개의 정답은 없지만 맞는 방법대로 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허전하고 찝찝했고 성취감이 들지 않았기에 저는 제 방법대로 선택을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뜨개 작품이 우리가 생활을 하며 필요한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활하며 필요한 물건을 뜬 것은 목도리, 가방, 비니랑 1학년들에게 선물할 달팽이 끈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이 비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칭찬도 정말 많이 받았고 어떤 친구가 선물도 해주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귀엽고 정말 너무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도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여름이 거의 다가왔긴 하지만 이거를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이은하 선생님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 주제는 코바늘로 나만의 작품 뜨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밑판을 완성하고 뭔가를 계속 완벽하게 완성을 하려고 하고 조금 게을러서 그래서 약간 시간이 늦어져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언젠가는 저도 그거를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4일까지는 일지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밀리더라도 꼬박꼬박 썼는데요. 근데 제가 그 후로 너무 일지를 안 써서 밀리게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하려고 합니다. 작년 8학년 선배님들께서는 프로젝트를 돌아보며 거의 대부분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나가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귀찮음이 많은 타입이라 그 모습이 프로젝트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관심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8학년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공부와 관계, 태도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길과 많은 도움을 주신 담임 이은하 선생님과
멘토 조혜림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이모, 또 나에게 시를 선물해준 예진이와 발표를 연습할 때 여러 작품의 모델이 되어주었던 여러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같이 해나온 친구들과 아주 길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